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세계 지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린란드보다 훨씬 큰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에서는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왜곡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학교와 정부, 기관에서 사용되는 지도는 1569년 네덜란드 지리학자 메르카토르가 만든 메르카토르 도법에 기반합니다. 이 방식은 대항해 시대 항해에 유리했지만 위도가 높은 지역은 실제보다 더 크게, 적도 부근은 작게 표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이 216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그린란드가 아프리카와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그린란드의 14배에 달하고 러시아의 1.8배, 미국, 중국, 인도,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이러한 지도 왜곡이 단순한 지리상의 착시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위상을 축소하고 세계적 편견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셀마 하다디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지도는 지리 정보가 아니라 사고 방식을 형성한다며 10억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가 축소돼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 연합은 2018년 개발된 이퀄러스 도법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자는 지도를 수정하라 캠페인에 공식 동참했습니다. 이 지도는 실제 면적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해 아프리카의 크기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아프리카 노필터, 스피크업 아프리카 등 단체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연합의 합류로 국제적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키 마쿠라 아프리카 노필터 사무총장은 현 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허위 정보라며 아프리카의 진짜 크기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실제 지구의 비율을 반영한 이퀄러스 지도를 받아들일지, 세계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주목됩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아시아 고도 성장의 상징이었던 네 마리 용,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 성적표가 50년 만에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만 주계총처는 15일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19달러에 이르러 한국과 일본을 앞지르며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은 이미 2021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대만의 약진 배경에는 인공지능 열풍과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앞세운 대만은 AI 서버용 칩과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04% 늘어난 5,892억 달러, 약 81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치였던 8.99%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물가 상황도 안정적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는 1.76%로 이전 1.88%에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차이위다이 주계총처장은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인 딥시크의 등장과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며 관세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이미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그 후 10년 가까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 이는 불과 석 달 전 1.6%에서 절반으로 낮춘 수치입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가 침체된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수출에 직격탄을 가한 결과입니다. 같은 분기 성장률 비교에서도 격차가 극명합니다. 올해 2분기 대만은 전년 동기 대비 8.01% 성장했지만 싱가포르는 4.4%, 홍콩은 3.1%에 그쳤고 한국은 0.5%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가장 앞섰던 한국이 정체의 늪에 빠진 사이 대만은 AI와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고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뇌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일본 고베대와 교토대 공동연구팀은 87명을 대상으로 미래 사건을 떠올리게 한 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실험은 참가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일어날 특정 사건을 상상하도록 설계됐으며 이후 연구진은 뇌의 내측 전전두엽 피질에서 나타나는 신경 활동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낙관주의자들은 미래를 상상할 때 뇌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반면 비관주의자들의 경우 개인마다 서로 다른 신경 패턴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묘사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이다라는 문장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즉, 낙관적인 사람들의 뇌는 공통된 틀 안에서 미래를 그리지만 비관적인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관주의자들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상상할 때 뇌 반응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들은 나쁜 상황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처리해 감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반대로 비관주의자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비교적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두 가능성 간의 경계가 덜 명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낙관주의자들이 이런 공통된 신경 패턴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원활히 연결된다는 해석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면서 더 쉽게 관계를 맺고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영국 버밍엄대 리사 보르톨로티 교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낙관주의는 단순히 비현실적 기대가 아니라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덜 받도록 돕는 심리적 전략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실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으며 뇌과학을 통해 인간의 성향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가 하이구이, 해외 유학파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발단은 중국 가전제품 여왕으로 불리는 중밍주 거리전기 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중국 대학 출신 인재만 채용하겠다. 하이구이 중에는 스파이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넘으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판은 거셌습니다. 중국 관영신경보는 개인 사건을 집단 전체로 확대해 낙인 찍는 낙후한 고용 개념이라고 직격했고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도 국가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며 선을 넘은 발언이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유학파 엘리트 시대는 끝났다라는 일부 동조 여론도 존재합니다. 웨이보에는 미국 유학자는 스파이일 수 있다는 극단적 여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하이구이는 과거 금이 환영한 인재로 환영받았습니다. 우주기술의 아버지 첸쇠선이나 전기차의 아버지 완강 모두 해외파였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 격화와 함께 하이구이는 잠재적 스파이 의심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천인 계획 같은 프로젝트로 해외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 최근에도 귀국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공직 채용이나 당 간부 선발에선 여전히 해외 학위 소지자를 배제하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최고 권력층은 모두 토종파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창 총리,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등 최고 지도부는 전원 국내 대학 출신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의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도 중국 측 대표 허리펑 부총리는 국내파였고 과거 하버드 출신 류어 전 부총리와는 대비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중국 고위층에서 하이구이는 사실상 발언권이 없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이구이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귀국자는 129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귀국과 동시에 애국심 증명이라는 취업 장벽 앞에 서게 됐습니다. 스템 분야의 석학급 인재는 환영받지만 평범한 유학생 출신은 배척되는 이중잣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인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중민주 회장의 발언은 중국 사회가 여전히 국가 안보와 개인 자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글로벌화 전략과 민족주의적 경계심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 바로 그곳에 해외 유학파 하이구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